안녕하세요. 어드밴스 스틸 고객 활용 사례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SCK 이경미입니다. 저희가 어드밴스 스틸 웨비나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툴적인 부분에 맞춰서 툴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도면화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실사용 고객을 모시고 어드밴스 스틸을 활용한 워크 프로세스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하신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듀얼테크의 이재경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듀얼테크 이재경 차장입니다. 지금 듀얼테크에서 견적 빔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되게 심플하시네요, 차장님. 네, 아마 첫 웨비나시니까 좀 긴장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 오늘 저희가 소개할 아젠다부터 시작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어드밴스 스틸을 쓴 지 한 3, 4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니? 네, 저는 드린인데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같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워크샵에 지금 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쓰게 됐는지를 그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같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에서부터 어떻게 도면화까지 해서 제작도가 나가고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워크 프로세스 같은 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제가 좀 잘 몰라서 앞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왜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프로젝트를 몇 개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전기차 충전소 했던 건데 밖에 인조 대리석을 붙이는 이런 마감을 위해서 하지 트러스를 설계했었고요. 네. 네, 요거는 기차역의 역사인데 커튼월에 밖에 붙는 루버 부분을 이제 설계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옥탑 조형물을 유니트로 하는 걸 설계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비슷한 이제 KTX 역사인데 거기에 이제 처마 부분, 곡면 패널 부분을 제작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개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셨는데 네. 이 프로젝트를 다 어드밴스 스틸로 적용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어드밴스 스틸로 적용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로 라이노를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노에서 제작도 작업을 하고 그거를 공장에서 CNC나 레이저 가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전개도 작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립할 수 있도록 조립 안내도랑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안내도를 이제 만들어 드리거든요. 결국 이렉션을 하기 위한 도면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기 위한 뭐 파트라든가 어셈블리 드로잉까지를 좀 지원을 해주셨던 건가요? 네네, 그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프로젝트들을 사진을 보면서 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요거는 안강역 했던 건데 여기 네. 이미 설계가 다 공사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설계랑 이제 변형 추가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역설계라고 하면 그럼 스캐닝 장비를 이용을 해서 레이저 스캐닝을 하셨겠네요? 네, 레이저 스캔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재 설계를 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레이저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도를 드리고, 네. 거기서 이제 가공된 레이저 부재들을 가지고 조립할 수 있도록 도면을 드리는 걸 했습니다. 아, 네. 근데 문제점이 이제 제가 드린 도면이 이해하기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공장에 직접 가서 작업자들이랑 같이 여기랑 여기 붙여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됐었고요. 현장에서도 이거를 시공하는데 제가 그린 도면을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현장에 가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위치를 다 잡아드리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굉장히 많이 가 계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일주일에 한 2번씩 경주에 내려갔었어야 됐었고요. 네. 비가 안 오는 날은 갑자기 부르실 때도 있고. 네. 네.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나원역했던 요 이미지 루버도 마찬가지로 네. 커트널이 이미 시공이 된 상태에서 네. 거기서 이제 이 3차원 형태의 그 루버 각도를 이제 자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제가 역설계를 커트널을 역설계해서 거기다가 이 이미지 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도를 해드렸던 거고요.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가자동에 했던 그 모듈러 부분입니다. 옥탑 조형물. 아, 옥탑, 아파트 위에 옥탑 네네.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즘 이제 아파트 옥상에 네. 그 엘리베이터 타워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 이제 맞아요. 가리는 디자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그게 이제 적용돼서 옥상 조형물을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이렇게 4m에서 5m 정도 높이로 옥상에 이제 쳐지는 건데요. 알루미늄 그 복합 판넬 마감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옥상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가설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하지 틀을 짜고 현장에서 판넬 실측을 해서 현장에서 붙이는 게 보통 했던 건데 네. 이 프로젝트는 이 판넬을 하나씩 요런 식으로 유니트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 유니트로 만든 거를 공장에서 다 만든 다음에 현장에는 그냥 설치만 하게끔. 할 수 네.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외벽 밖으로는 사람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밖에 있는 부분은 다 그렇게 유니트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듈로 다 만들어서 결국은 그냥 현장에서는 조립하듯이, 레고 조립하듯이 그냥 조립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네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아파트가 총 4개 동이었고 네. 그 4개 동에 올라가는 부분이 유니트 개수가 꽤 많았어요. 네. 그 전체 도면 장수는 한 500장 정도 500장이요. 네. 그 단품도하고 어셈블리 조립도가 드로잉.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라이노로 저는 설계만 하고 다른 어드밴스 스틸 쓰시는 분이랑 협업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직접 하신 건 아니고 협업을 하신 거였네요. 네네. 네. 협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중간에 철골 부분 때문에 이 리비전이 나갔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리비전을 뭐라고 그러지? 그 작업자께서 한 이틀 만에 전체 500장에 달하는 그 도면을 한 방에 리비전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의 도면이 자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그분한테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어드밴스 스틸을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경미 부장님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요 PPT에서 제가 제작도 부분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라이노에서 제가 각각의 시트 한 장 한 장 그 알루미늄 시트 판넬의 제작도하고 그게 이제 설치되는 조립도 이제 사례입니다. 그럼 이건 라이노에서 작성하신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라이노에서 제작 도면. 네, 만든 네. 거고요. 그 라이노는 이제 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 도면화가 되려면 어쨌든 출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스케일에 맞게끔 종이의 시트 템플릿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범위를 시트에 넣을지 이제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네. 스케일도 정해야 되고 네. 넣다 보면은 이게 좀 계속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어노테이션의 크기나 디멘전의 어떤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각각의 부재의 번호 그 넘버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조립되는 조립 안내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1차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0이라는 시간을 들였는데 네. 그 리비전을 하는데 또 100이라는 시간을 써야 돼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눈으로 다 찾아야 되니까. 네. 이제 그랬는데 비해 어드밴스 스틸을 이제 쓰게 되면은 그게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시간이. 도면에 대한.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
프로그램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라이노는 아마 비선형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도가 되게 높고 그렇겠지만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는 얘는 스틸 디테일링을 그런 샵이라던가 스틸 디테일링 설계를 위한 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도면 부분도 훨씬 더 작업하는 데 어떤 좀 시간적 세이브라던가 리비전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기존에 쓰셨던 그런 툴보다는 더 빨랐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제작도를 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면에 어떤 양식도 없고 네, 그러네요. 템플릿 자체가. 네. 여기에 그 자세한 설명이나 치수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제가 손으로 넣다 보니까 시간의 한계 때문에 뭐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만들 수 있겠거니 하고 이제 보내버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보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제가 이제 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용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어떤 이런 너무 네. 이거를 다 순서를 다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작업이 됐다는 거네요. 네네. 그럼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리겠어요. 한 번 뭐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겠지만 그게 동일한 그게 아니라면은 어셈블리가 아니라면은 매번 할 때마다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할 때마다. 네. 좋은 점은 제가 옆에서 눈으로 다 보니까 네. 이제 틀리는 게 없는 게 이제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제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따로 샵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닌데 네. 현장이나 공장에 계속 가야 되는 게 이제 그렇네요. 문제점이죠. 그래 그거에 비해서 그 옥탑 조형물을 할 때는 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공장에서 조립하고 있는 거고요. 네. 왼쪽에 있는 게 그 협업을 같이 했던 이사님이 그려주신 도면이에요. 네. 제가 이제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다 하고 그거를 어드밴스 스틸로 넘겨서 이 도면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어드밴스 스틸에 있는 부재로 다 바꿔서 모델링을 하고 도면화 작업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도면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네. 용접 기호라든지 그 톨러런스에 대한 것도 다 표현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이게 1대1로 치수가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어느 정도 뭐 마이너스 1mm라든지 그 공차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공차가 필요하고 그 볼트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홀에 대한 공차들이 다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템플릿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정확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네. 그 500장에 달하는 제작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부재의 넘버링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상부에 접합하는 디테일이 바뀌면서 네. 추가되거나 없어진 부재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다시 이제 넘버링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새로 넘버링하고 도면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죠. 그렇죠. 네. 어드밴스 스틸은 그런 넘버링 부분이 자동으로 또 이루어지고 넘버링에 대해서도 룰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처음 매겨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삭제되거나 추가되거나 되는 멤버들이 있었을 때 기존 넘버 부재는 그 기존에 자기가 부여됐던 넘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새로 넘버링을 룰을 줄 건지 이런 식의 옵션들도 어드밴스드 옵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버링 부분도 쉽고 어떤 룰 베이스로 하실 수가 있고 또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도면 부분에 있어서 그 리비전된 부분도 솔직히 제가 대표님께 차장님께 여쭤보니까 리비전 마크, 클라우드 마크는 너무 지저분해서 안 쓰셨다고 하는데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는 DB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존 도면과 그다음에 새로 작성한 도면에 대해서 두 개가 비교가 되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클라우드 마크까지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도면을 작성하시는, 그러니까 GA 드로잉 작성하시는 분들은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드밴스 스틸을 배우게 됐고요. 지금 네. 이제 사용한 지는 사용한 시간만 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되게 여러 방면으로 좀 활용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감이랄까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신 것 같아요. 놀랐어요. 예. 그래서 되게 오래 사용하시는 분 같은 그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써봤는데요. 네. 당연히 테클라도 써봤고 카티아나 뭐 솔리드워크나 이제 이런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네. 많이 써봤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테클라나 이제 카티아 솔리드워크 같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단점은 호환이 잘 안 돼요. IFC, 테클라 같은 경우는 IFC로 호환되거나 뭐 좀 그런 건 있긴 한데, 네. 네. IFC는 이미 다 모델을 다시 쓰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메쉬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네. 한번 테클라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쓰는 소프트웨어들이랑은 호환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저는 기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쌍방향 호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워크 프로세스가 네. 지금 어떤 샘플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건데 네. 이제 레빗으로 설계자한테 모델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라이노로 작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작도는 어드밴스 스틸로 이제 내보낼 거예요. 제작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작도는 어드밴스 스틸, 네. 그리고 레빗에서는 그러면 어떤 모델링이 진행이 됐던 건가요? 그게 이제 제가 모든 설계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MEP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마감 그런 것들도 코디네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사가 쓰는 프로그램을 따라가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설계사에서는 지금 레빗을 쓰고 있는 거예요. 레빗을 쓰고 계셨던 네. 거고. 그러면은 사장님께서는 라이노에서는 그러면 뭐 웹피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라이노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신 네, 건가요? 저희는 이제 마감 네. 제작도를 할 건데 네. 그걸 위해서 마감에 들어가는 하지 구조물까지. 하지 구조물까지. 네. 한번 그럼 직접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아침부터 해서 작업을 한 거를 이제 압축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동영상인데요. 지금 레빗 모델을 오픈하신 거네요. 네, 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레빗에 어드밴스 스틸 애드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어드밴스 스틸로 바로 내보내면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이 설계사 쪽에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그 애드인이 작동하지 않고 계속 다운되더라고요. 네. 저 부분은 팀장님께서, 그 짜장님께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도 파일 가지고 테스트를 2019, 2020, 2021, 2022,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 부분은 제가 다른 웨비나를 했을 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빗에서 그 사용자들은 사람마다 툴의 또 숙련도라던가 툴의 어떤 좀 작업 속도가 더 퍼포먼스가 나는 툴들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레빗이라던가 어드밴스 스틸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레빗에서 모델링 한 부분이 어드밴스 스틸로 갈 수가 있고, 어드밴스 스틸에서 작업한 게 레빗으로 올 수가 있고, 양방향 호환이 되는데, 네. 저거는 좀 더 뜯어는 봐야 되겠지만 아예 넘어가지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이 네.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네. 선회를 하신 거죠. 네. 원래는 돼야지 맞습니다. 저 부분은. 네, 그래서 제가 철골 모델에 이제 중심선 탑 센터 라인을 이제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에 라인을 그려가지고 저 라인을 DWG로 보내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저거는 라이노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재 자체에, 그러니까 빔이라면은 탑이 맞고, 그다음에 아까 컬럼은 센터가 맞겠죠. 센터 기준선이. 네. 그 기준선은 그럼 별도로 작업을 또 라이노에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 자동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제가 선을 다 그린 다음에 어드밴스 스틸로 가지고 갔는데요. 이게 제가 컴퓨터를 최근에 포맷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설정 같은 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저 GBR 폴더를 제 환경 설정돼 있는 폴더를 계속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 넣으면 제가 이제 세팅해놨던 이제 도면이라든지 자주 쓰는 부재라든지 단축키라든지 이런 게 다 세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세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스틸이 또 좋은 점은 이게 CAD랑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드밴스 스틸은 오토캐드 기반의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CAD 최적화를 똑같이 어드밴스 스틸에도 쓰면은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CAD 최적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초기화 세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CAD랑 완전 똑같다 보니까 모델링 방법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부재를 넣을 때 그냥 CAD 3D
부재를 넣으면 도면할 때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드밴스 스틸의 부재로 모델링을 네. 해야지 도면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어드밴스 스틸에서 제공하는 멤버에 대한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그 프로파일을 이용을 하셔야지만 도면화랑 BOM이 되고, 그다음에 넘버링도 자동으로 됩니다. 네네. 요게 이제 라이노에서 가져온 아까 정리하신 네. 센터 라인과 그 탑 라인이네요. 네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구조도면 보고 모델링을 하는데, 요 프로젝트는 아직 제가 저 부재 사이즈라든지 스펙이 나와 있는 구조도면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설계사가 모델링한 레빗 모델에 있는 부재 사이즈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드밴스 스틸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기둥 같은 경우는 400 바이 400짜리 그 컬러 H빔이고, 그다음에 지금 빔 같은 경우는 400에 200짜리 H빔으로 해서 지금 작성이 된 거네요.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레빗에서 할 때 그 작업자가 한국 빔 규격으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씩 치수가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저희가 철골 공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하냐면, 저희가 하지를 붙일 건데, 네. 하지를 붙이는 기준을 할 때 철골을 어차피 레퍼런스로 다 도면에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를 붙이려면.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철골까지 같이 다 제작도 안에 넣으려고 모델링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하지 설계를 안 해가지고 철골 부분만 이번에 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혹시 웨비나를 하게 되면은 하지까지 다 한 거를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드밴스 스틸 안에 있는 부재 템플릿으로 이제 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연결 부위 조인트 디테일도 레빗에서 가지고 온 거를 어드밴스 스틸에서 다시 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저런 부분은 그냥 그걸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커넥션 볼트. 네, 커넥션 볼트에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 제가 몰라서 아, 똑같은 게 없으면은 그냥 플레이트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웨비나에서는 이런 그 유저가 얼마든지 유저 커넥션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요번에 유저분을 모시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된 이유도 분명 현업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어떤 안 되는 부분이나 이게 고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웨비나에서는 현업분하고 같이 작업하시는 분과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2차, 3차 웨비나에서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모델링을 하다가 좀 간섭 체크를 하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간섭 체크를 하는데, 네. 그 간섭이 있으면 이제 도면할 때 거기가 계속 에러라고 네, 나오기 에러가,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부재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네. 거세 플레이트를 더 추가로 넣었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부재들을 자르거나 붙이고, 이제 용접도 다 하고, 어셈블리 세트해서 메인 파트 마크까지 다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클래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 레빗에서 있던 그 연결 플레이트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와서 어드밴스 스틸에서 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게 0.001mm라도 이게 간섭이 있으면 체크가 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네. 이걸 만약에 그 연결 커넥션 볼트에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걸 배우면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어드밴스 스틸의 장점인데 이걸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커넥션이라든지 부재 세팅한 거를 네. 한 군데 잘 해놓고 이걸 여러 군데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복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셈블리까지 한 다음에 메인 파트 마크까지 다 찍으면 이렇게 넘버링의 번호가 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넘버링 하는 걸 아직 정확한 그걸 잘 몰라가지고 네. 했다가 다시 바꾸고 했다가 바꾸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그 영상에 이게 나오는데 넘버링 했더니 뒤에 이제 인터널이라는 마크가 같이 나와가지고 네.
그걸 없애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다시 넘버링을 했어요. 네. 그 넘버링 할 때마다 이제 새로 도면이 새로 다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리비전 되는 건 싫어가지고 네. 있던 도면은 지우고 다시 예, 넘버링하고 다시 넘버링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넘버링이 너무 빨라가지고 예, 그 작업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품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각각의 부재를 프론트 뷰, 탑 뷰에서 보고 치수를 이제 내리는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저 세팅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H빔이나 각파이프 같은 경우는 프론트랑 탑만 있으면 보통 맞는데 어떨 때는 이제 탑하고 바텀하고 가공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바텀까지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GA 도면이라고 해서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어레인지먼트, 드로잉. 예, 네. 그걸 GA 도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도면을 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도면을 해서 총 세트가 그 세 개의 세트가 나가고 네. 그 다음에 BOM을 또 내보내서 쉽게 발주할 수 있도록 요즘 해주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어셈블리에 대한 그 BOM이라던가 파트에 대한 BOM, 뭐 볼트에 대한 BOM 이런 걸 다 해주시나요? 아니면 네, 다 해주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BOM을 할 때 저는 이제 어드밴스 스틸을 믿고 정 물량으로 딱 해주는데 항상 부족하다. 아니면 뭐가 좀 누락됐다. 이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철골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뭐 롤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있으면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를 재사용할 수 없는 물량들. 그런데 지금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그냥 실질적인 이 전체적인 총 물량, 톤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톤수보다는 다 일반적으로 더 할증을 네.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할증을 주긴 합니다. 왜냐면 부재가 실질적으로 사용된 그냥 철골에 대한 톤수지만 실질적으로 제작할 때는 얘가 남는 이 HB 형광의 부분을 쓰지 못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넘버링 한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다시 몇 번 넘버링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도면은 단품도까지 나온 상태였었고요. 네. 넘버링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지금 다시 그 싱글 파트 도면 작업을 하는 건데 같은 프로파일기 묶어가지고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모델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지금 모든 부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제가 어떻게 네이밍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저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모델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기에서 그 변경한 사항이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기서 변경하셔서 한 번에 또 작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부재 사이즈별로 제가 이제 도면 단품도를 내보내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똑같이 이제 BOM으로 나오는데 아까 전에 그 가공되는 것 때문에 할증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제가 주면은 그 공장에서는 그 부재 공장에다가 바로 그 치수대로 가공을 다 해달라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잘라서 오니까 자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세이브할 수 있고 네. 공장에 또 잘려진 남은 부분을 이제 쓰레기 처리나 뭐 이제 다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GA 도면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저 업데이트 하게 되면 부재병이 바뀐 거를 다 얘가 한 번에 자동으로 다 고쳐주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하게 편하더라고요. 아, 네, 지금 그 김원표님께서 지금 네. 하고 있는 거는 건축 CAD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건축 CAD가 아니라 어드밴스 스틸이라는 스틸 디테일링 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캐드 베이스다 보니까 캐드 환경하고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멤버에 대한 프로파일이라던가 아니면 커넥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드로잉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자동으로 샵 드로잉이라고 말하죠. 저희 일반적으로. 그래서 파트 드로잉, 어셈블리 드로잉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이 건축 캐드라기보다는 어드밴스 스틸이라고 해서 오토캐드 베이스의 스틸 디테일링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단품도 나간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레이아웃 뷰의 여러 도면들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한 번에 뽑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동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치수 같은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찍힐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쓸데없이 많이 찍을 때도 있고, 이제, 네. 그래가지고. 대신 이제 한 번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거를 이제 세팅된 거를 저장을 해서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이제 그런 리워크를 좀 줄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작도를 뽑고 있는 거거든요. 아, 조립도. 네네. 네, 조립도는 이제 메인 파트 부분만 선택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냥 체크하려고 하나씩 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면을 만드는 거는 모델링 하는데 10시간이 걸렸는데, 도면을 만드는 거는 1시간 정도 예,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어셈블리를 좀 자유자재로 못 쓰거든요. 아, 네. 어셈블리들이 또 모인 어셈블리도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가능하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좋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도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도면을 다 만들었고, 그거를 열어서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단품도들이 쭉 있고, 이게 전 GA 도면이고, 이제 여기는 조립 도면이고요. 이거를 라이노에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도면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적으로 10배 이상의 시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면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기호들도 다 정확하게 들어가고, 네. 네, 뒤에 안 보이는 히든 라인도 표현이 되고, 네. 두께 같은 것도 다 파이프라든지 플레이트 두께도 다 맞게 점선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저 모델의 그 부재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 부재 번호도 정확하게 찍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도면은 탑뷰, 프론트뷰, 바텀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요게 지금 뒤에서 보이는 거다, 앞에서 보이는 거다, 이런 설명하는 글까지 다 네, 마크가 다 찍히더라고요. 마크가 찍힙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도면화에 엄청나게 이제 강한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께서 작업하신 것처럼 아마 혼자서 그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제작 도면까지 해갖고 다 작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다 수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차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앞단에 있는 설계 툴은 뭐 라이노가 됐던 뭐 레빗이 됐던 어떤 툴을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이 익숙한 툴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 결국은 저희의 최종 목적은 어떤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골조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그 구조물이 시공이 돼서 이렉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렉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한 제작도가 있어야 되고, 그 제작도를 기반으로 공장에서 제작이 또 돼야 되고, 그리고 시공단에서는 현장에서 그게 이렉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도면화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뭐 넘버링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표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일반 이런 샵 디테일링, 그러니까 철골 디테일링 툴이 아니면은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보면 매뉴얼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업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단에서는 그 툴의 설계에 맞는, 그리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툴을 쓰시고, 뒷단에 도면화 부분에 있어서는 어드밴스 스틸을 하신다면 지금 이런 작업을 혼자서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혼자서 이런 모든 작업이 다 끝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하나의 툴을 가지고 맨아워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걸 쓰시는 것보다는 ROI 측면에서 이렇게 접목해서 특화된 툴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하시는 것보다는 작업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좀 워크플로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혹시 방금 영상의 이제 결과물을 잠깐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제가 어제 어드밴스 스틸로 만든 모델이고요. 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에서 오픈웨어 하신 영상인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게 그 라이노 모델인데요. 이 라이노 모델은
레빗에서 DWG 포맷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라이논 모델에서 지금 보이는 빨간색, 보라색의 아니면 밑에 녹색의 마감재를 위해서 하지 설계를 할 거예요. 그 하지 설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주황색 같은 파이프 있잖아요. 네. 이런 파이프들을 제가 적절한 위치에다가 놓고 얘를 어떻게 그 빔이나 그 밑에 있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 고정을 할지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좀 생각을 해서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 부분들을 또 똑같이 어드밴스 스틸로 다 넘겨가지고 네. 이제 제작도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작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철골에 대한 이제 바탕은 완성이 된 거고요. 네. 여기에 보면 다큐멘트 매니저에서 지금 만들어진 도면들을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단품도 몇 개를 한번 보고 조립도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열어볼게요. 단품도 네. 조립도를. 네. 제가 이제 어제 작업을 하고 아직 한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보통은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씩 보면서 이제 치수 같은 거 편집을 좀 해주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저 도면을 그대로 제작 업체에다가 보내면 그쪽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견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게 없는 상태에서 견적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철골이라든지 이런 금속 작업을 하는 데서는 견적을 정확하게 못 해줍니다. 네, 열리는 동안 잠깐 말씀하시면은 지금 그 어드밴스 스틸이 KS 라이브러리 구성이 이루어졌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커넥션, 그 볼트 커넥션처럼 이 커넥션 디테일에 대한 KS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프로파일, 그러니까 멤버에 대한 H 형광 사이즈에 대한 프로파일은 그 저희 로컬라이제이션에서 한국 그 코리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커넥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로컬라이제이션화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볼트 커넥션이라는 어드밴스 스틸을 설치하셨을 때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회사 표준에 맞게 스탠다드에 맞게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KS 저희 거기에 맞춰서 그 라이브러리가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 저번에 한번 작년이었죠. 저희 상상진화와 함께한 스틸박스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스틸박스 같은 경우는 국내 KS 규격에 맞는 그런 그 커넥션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드파티가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오픈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다 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셈블리 도면이 하나가 나왔는데 얘는 1번 컬럼 도면이고요. 지금 보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 시트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컬럼의 길이를 임의로 잘랐어요. 네네. 네, 임의로 잘라서 여기는 175인데 여기가 3939 부분을 이제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쭉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네.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에 보면은 이 어셈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단품들의 BOM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만약에 로트 번호 같은 거를 지정하게 되면은 네. 그 로트 번호도 이쪽에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도면 날짜와 번호, 그다음에 스케일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조립도들이고요. 여기 제일 큰 그 캔틸레버 보호 부분인데 이 사이즈가 단면 사이즈가 다른 H빔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형태고 끝에는 테퍼드 빔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간단하게 탑뷰와 프론트 뷰로 만들게 되고 네. 자동으로 얘가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들의 단면을 끊게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단면 A, B, C, D가 만들어져서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저런 3D 툴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메리트가 저거 아닐까요? 단면. 솔직히 네. 매뉴얼로 하게 되면은 단면 끊는 게 되게 제한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3D 툴을 쓰시게 되면은 원하는 단면을 얼마든지 뽑으실 수가 있고요. 정동용님께서 질문을 하나를 해주셨어요. 지금 네. 차장님께서 네. 시연하시는 모든 부분이 네. 어드밴스 스틸에 대한 어드밴스 스틸의 기본 기능만 가지고 적용한 부분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죠?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어드밴스 스틸을 잘 못 씁니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저는 기본 기능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러지? CAD로 치면은 카피, 무브, 로테이트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한 거고요. 네, 좀 더 많은 기능을 이제 부장님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신 거는 별도의 서드 파티 없이 실질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시연이 된 부분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드밴스 스틸을 쓰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엄청난 장점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으로 부재 넘버링을 다 해준다는 거. 네. 이게 엄청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도면을 자동으로 다 작성해주고 거기에 리비전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것도 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고요. 네. BOM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GA 도면, 단품도, 조립도 이런 것들을 빨리 템플릿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되고 있는 자동화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부재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어노테이션이 되게 힘들거든요. 네, 비슷한 그렇죠. 부재들도 있고 뭐 되게 헷갈려요. 네. 근데 이제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모아주고 다른 거는 다른 걸 이제 표현을 해주는 이제 어노테이션이 자동으로 다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하나 빼먹었는데 이게 테클라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호환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네. 네, 그런 점이 되게 좋았었고요. 네. 단점은 제가 아직 어드밴스드를 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CAD 3D 모델, CAD에서 3D 모델링 하는 개념으로 모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UCS를 옮기고 거기에다가 그리고 하는 게 이제 오래 걸려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라이노에서는 제가 뭐 프로파일 같은 거를, 단면 프로파일 네. 같은 거를 빨리 작업해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모델링 속도랑은 어떻게 보면 숙련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숙련도의 차이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이나모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걸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아, 그렇죠. 네, 노가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이나모는 저희가 작년에 그 상상진화의 박정근 팀장님과 함께 세 편의 시리즈 웨비나를 진행을 하면서, 3번 정도 같이 그 다이나모를 이용한 어드밴스 스틸에서의 다이나모 활용 부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 어드밴스 스틸 2022에 보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커넥션에 대한 코드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각각의 부재에 대한 프로파일에 대한 코드들은 있었는데 결국은 얘가 샵을 위한 디테일링 툴이다 보니까 커넥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커넥션에 대한 룰을 적용을 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번 어드밴스 스틸 2022에서는 그런 커넥션에 대한 그 노드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레빗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레빗 부분도 레빗 왓츠뉴 2022 진행할 때 저희가 다이나모 편에 업데이트된 사항 설명드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각각의 그 커넥션 되는 부분들이 다이나모로 해서 그냥 레빗 2022만 설치하시게 되면은 그 다이나모를 그냥 그 플레이어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커넥션에 대한 거를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보다 쉽게 그 커넥션 부분, 그 결합 부분을 모델링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레빗도 그렇고 어드밴스 스틸도 그렇고 계속 좀 향상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차장님도 그 다이나모 부분까지 아마 접목해서 하시게 되면은 분명 모델링에 대한 속도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엄청 복잡한 거기보다는 지금 작업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웹피는 그렇지만 하지 구조물이 그게 복잡한 것도 있고 비정형일 경우 근데 또 심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작업 속도가 빨라지실 것 같아요. 대부분 심플한 걸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좀 아쉬웠던 게 네. 제가 어드밴스 스틸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거기에 그 커넥션 볼트에 네. 똑같은 게 없으면은 네.
제가 그걸 고칠지 모르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트로 노가다로 모델링을 하는 식으로 커넥션을 만들거든요. 네, 아까 작업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네. 하셔서 깜짝 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커넥션 안 쓰셨나, 그 커넥션 볼트 안 쓰셨나요? 라고 여쭤봤던 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커스텀으로 제가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걸 좀 배우면 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드밴스 툴의 단점이 아니라 지금 CAD 프로그램과 실제 제작 공장에서 제작되는 프로세스와의 호환성 문제인데 네, 그 NC 파일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은 네. 그거를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못 쓰는지를 이제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장비마다 거기에 이제 집어넣는 NC 포맷이 틀리겠죠. 네, 그 G코드를 네. 만드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달라요.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극복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사의 그 뭐 파이프 레이저 가공기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이 트럼프를 차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가공계의 명품이라고 페라리죠, 페라리. 네, 페라리격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제작해갖고 가공하는 쪽에서는 이 트럼프가 굉장히 좀 고퀄의 또 엄청 비싼 장비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제작하는 곳은 거의 트럼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제작했던 공장들은 다 트럼프를 썼었는데 네, 그쪽에서는 그 트럼프 전용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고 네, 그게 이제 솔리드워크 기반이다 보니까 네, 그 포맷을 솔리드워크 포맷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어드밴스 툴에서 솔리드워크 포맷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어드밴스 툴을 이제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 네.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익스플로드 시켰더니 넘버링이고 뭐고 다 다 날아가고 날아가죠. 네, 다 날아가고 엄청나게 파일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NC 파일 자체를 익스포트 되는 포맷 자체를 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오토데스크, 그러니까 어드밴스 스틸 프로그램 자체가 뭐 바뀌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로 이 그 NC 파일이 바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그 솔리드웍스에 대한 형상에 대한 부분이 솔리드웍스 모델로만 되면은 트럼프 장비에서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 그 어드밴스 스틸과 그다음에 인벤터와 뭐 이렇게 좀 호환을 해서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웨비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리즈로 진행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웨비나는 고객분들께서 어떤 요청하시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어드밴스 스틸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드밴스 스틸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으로 저희가 좀 소개를 했다면 지금 그 차장님과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NC 파일 최종적으로는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NC 파일로 나가야 되고 이게 머신에서 우리 여기서 다 작업한 것들이 제대로 읽혀서 거기서의 어떤 워크 프로세스를 좀 간략화하고 거기서의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갖고 그 웨비나를 준비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좀 지금 단점이라고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델링에 대한 속도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커스텀 커넥션에 대한 부분은 모델링의 속도가 결국 숙련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드밴스 스틸에서 제공하는 툴에 대한 좀 좋은 것들을 좀 아직까지 다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서 이 지금 앞에 있는 모델링 속도와 그다음에 커스텀 커넥션 얼마든지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커스텀 커넥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스텀 커넥션을 기준으로 커넥션을 적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음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웨비나에서는 그런 지금 단점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그러니까 좀 아쉽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개선 사항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용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 10분이 남았는데요. 질문을 그래도 꽤 많이 달아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최용선 차장님께서 답변을 또 좀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최용선 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달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질문을 했었고, 이거 김건호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철골조와 목구조의 하이브리드 구조가 요즘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적용 사례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고, 혹시 어드밴스 스틸만 있어도 목구조 하이브리드 모델링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네. 머터리얼 자체를 목재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동용님께서 아까 KS 라이브러리 구성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진행하면서 답변 드렸었죠. KS 자체가 지금 현재 어드밴스 스틸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로컬라이제이션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그렇지만 서드 파티 툴로서 그 스틸박스라는 제품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양정수님께서 최종 도면 만들고 확인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사실 모든 부재를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어드밴스 스틸을 믿기 때문에 그냥 좀 치수 이상한 것만 보고 나머지 어노테이션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문제 없으셨죠? 그랬다가 문제가 어제 생겼는데요. 어제요? 네. 왜 하필 어제 생겼을까요? 네. 그 공장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인면에 있는 트러스 네. 부재가 있는데 그걸 제작도를 하게 되면은 이 인면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대로 이렇게 네, 이렇게, 바닥에 네, 이렇게는 네, 만들어질 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드밴스 스틸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정해져 있는 룰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UCS 좌표계 기준으로 어떤 방향에 있는 걸 어떻게 그냥 눕히는 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차장님하고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드로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이제 그 카메라 뷰라는 걸 가지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도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 카메라를 찍을 때 내가 이쪽으로 볼 거야, 이쪽으로 볼 거야, 이쪽으로 볼 거야, 이 내면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음 웨비나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그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드로잉을 생성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 카메라 뷰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생성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커버리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카메라 뷰도 제가 쓰긴 하는데 네. 그 어셈블리 도면을 할 때는 안 쓰는 거예요. GA 도면을 할 때 카메라 뷰를 넣거든요. GA만 하실 네, 때요? 인면도랑 네. 이렇게 엘리베이션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섹션. 한꺼번에 막 만들어져야 되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네네.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도면 검사를 얼마나 하냐고 그 질문이 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꼼꼼하게 이 방향을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치수하고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 번씩 더 봤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 본 상태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이제 그게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당연히 있죠.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네. 당연히 이렇게 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시간을 물어보셨어요. 보통 바빠서 검사를 안 하고 내보내고 있는데요. 치수만 에디팅 하는 데는 그 경우에 따라 다른데 한 500장 정도 하는데 한 이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동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역 출력은 사내 양식별로 따로 구성하여 출력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관련 금액 내용도 데이터 자료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사내 양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화가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이 커스터마이제이션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 그 금액 내용 데이터도 연결시킬 수 있나요? 금액 내용 데이터 부분은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이나모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이나모의 기본적인 getset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뭐 가지고 오고 막 하는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좀 확인이 필요해서요. 만약 그렇다면은 요거는 어드밴스 스틸과 다이나모를 이용을 해서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데이터를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어드밴스 스틸에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정동영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관련 금액 내용도 데이터 자료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웨비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충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철골 구조물 설계 관점에서 로봇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프로페셔널과는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요? RSA에서 접합부 설계를 해주는 영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드밴스 스틸하고 그 로봇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도 레비처럼 양방향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호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조 해석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멤버 셀렉션이 되고 그 멤버 셀렉션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RSA에서 해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어드밴스 스틸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디테일 설계, 그러니까 커넥션들을 넣고 해갖고 양방향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정환님께서 자동 도면 작성은 규격화, 정형화된 도면만 작성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제 도면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규격화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일단은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도면화 할 때 이걸 어떻게 나눠서 도면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뭐 단품도 같은 경우는 뭐 파이프나 H빔이나 플레이트나 이제 단순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걔 단품도는 완전 규격화돼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어떻게 어셈블리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 서야 되고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도면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부장님께 여쭤봤듯이 어셈블리를 또 어셈블리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제가 못 해가지고 1차 어셈블리만 해놓고 2차 두 번째 어셈블리는 제가 따로 그냥 CAD로 넘겨서 도면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떤 규격화됐냐라는 거는 좀 애매한데 코드와 어떤 규칙을 제작자랑 시공자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드림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드밴스 스틸을 별도로 막 트레이닝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같이 협업하시는 분한테 질의하시면서 하셨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사용하신 지 4개월 정도, 3개월? 배운 건 하루 배웠고요. 네, 하루. 이렇게 하루 배우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말하는 어드밴스 스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CAD만 사용하실 줄 안다면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하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도 CAD로 막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어떻게 보면은 1인이 만약 모든 설계를 진행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워크플로우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오늘 제안해드린 워크플로우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하신 그런 사례 부분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 이용을 해서 한번 어드밴스 스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아마 많이들 해주셨을 텐데 저희 설문조사창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꼭 그 설문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이제 두 번의 웨비나가 더 있죠. 두 번의 웨비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CK 이경미, 두올테크 이재경 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